폭풍우가 몰아치는 시력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잔느는 난로 옆에 앉아서 낡아 빠진 돛에 헌천을 대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바람은 비명을 지르고 빗줄기는 유리창을 때리고 바닷가에서는 부서져 흩어지는 파도 소리가 천둥처럼 물어댔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은 끊임없이 잔느의 귀를 괴롭혔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어둠 속의 바깥 날씨는 몸서리를 칠 정도로 춥기만 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바닥엔 매눅이 드러나긴 했으나 깨끗이 쓸려 있었고 난로에서는 마른 장작이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찬장에는 말끔히 닦인 접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하얀 시트를 깐 침대가 놓여 있었다. 바닥에 깔아놓은 큼직한 이불 속에서는 바깥의 폭풍우 소리엔 아랑곳 없이 5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잔느의 남편은 바다에 나가 있었다. 고기잡이를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어둡고 춥고 음산하기까지 한 사나운 밤에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식구들을 남 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잔느는 바다와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따금 애처롭게 울어대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비는 물을 퍼붓듯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잔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난파선의 무서운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대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댄다. 무서운 일이다. 낡은 괴종시계는 쉰 목소리 같은 음향으로 사납게 때를 알린다. 어린 것들은 잠들어 있다. 잔느는 생각에 잠겼다.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겐 참으로 쉽지가 않았다. 남편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이 추위와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로 나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과 맞서야 했다. 그녀는 아침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일에 매달려야만 했다. 이렇게 꼬박꼬박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짓인지 확신이 없었다. 어린 자식들은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늘상 맨발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 밀가루 빵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귀리죽이 입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래도 간혹 생선은 먹는다. 그나마 어린 것들이 별탈 없이 튼튼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밖에. 저 바닷바람은 어쩌면 저렇게도 무서운 소리를 낼까? 지금 그이는 어디쯤에 있는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잠자리에 들기는 아직 이른 시각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잔느는 두툼한 외투를 걸친 후 불을 켜들고 밖으로 나섰다.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지, 바다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등대불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어둠이 그녀 주변을 에워쌌다. 억세게 퍼부어 대던 비는 조금 가늘어져 있었지만 여전했다. 근처 해변에는 반 낡아서 반쯤은 허물어진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다. 벽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고 너덜거리는 문짝은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삐걱거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바람은 마치 그 초라한 오두막을 휩쓸어 버리려는 듯 유난스레 달려들어 기승을 부렸다.
문짝은 처량한 소리를 내고 지붕의 썩은 지푸러기들은 구원을 요청하는 듯 버석거렸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잔느는 이지러진 창문을 기웃거렸다. 집 안은 바깥만큼이나 깜깜했다. 저 가엾은 병자를 돌봐주어야 했는데 깜빡 잊었구나. 밤이 되면 상태가 더 나빠질 거라고 남편이 일러줬었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도 외롭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던데. 잠깐 생각에 잠겼던 잔느는 문을 두드리고 귀를 기울였다. 인기척이 없었다. 잔느는 다시 생각에 빠졌다.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어린 것들을 세세히 돌봐주어야 하는데 병이 났으니 무슨 놈의 팔자가 그렇담. 둘째 애를 가지면서 과부가 되었으니 제 몸 하나에 온 식구가 매달려야 할 때 기거하기도 하지. 그녀는 여러 번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안에 누구 계신가요? 별일 없으세요? 잔느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알겠어요. 주무시는 중이라면 그냥 가야겠군요. 바람은 멈출 줄을 몰랐다. 비에 젖은 잔느는 추위로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외투를 날려버릴 듯한 거센 돌풍이 몰아쳤다. 그녀는 휘청거리면서 문에 부딪혔고 삐걱거리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녀는 얼떨결에 문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 그녀가 들고 있는 등불이 조용하고 컴컴한 집 안을 비추었다. 집 안이라고는 했으나 바깥 날씨만큼이나 추웠고 새어 들어온 빗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오랫동안 불을 지핀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다. 천장에 여기저기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한쪽 벽에 지저분한 지푸라기들이 쌓인 곳에 과부가 누워 있었다. 머리는 뒤로 젖혀지고 푸릇푸릇해진 얼굴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죽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고뇌와 절망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내밀었던 것 같은 손은 맥없이 지푸라기 침대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어미의 침대 발치에 있는 더러운 요람 속에 어린 아이 둘이 잠들어 있었다. 헬속하게 여이기는 했어도 곱슬머리에 예쁜 뺨을 가진 어린 것들은 금발머리를 서로 맞댄 채 얼굴을 찡그리며 잠에 빠져 있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폭풍우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미는 죽어가면서도 어린 것들의 발을 커다란 누더기 조각으로 감싸주고 자기 옷가지를 어린 것들에게 덮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 아기는 자그마한 손으로 뺨을 개고 있었고 또 한 아이는 형의 목에 귀여운 얼굴을 기대고 있었다. 아기들의 숨소리는 조용하고 고르게 들렸다. 세상의 어느 것도 그들의 잠을 깨울 수 없을 만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질 뿐이었다. 천장에서 새는 빗물 한 방울이 죽은 어미의 이마 위로 떨어져 뺨으로 흘러내렸다. 마치 걱정 근심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 같았다. 잔느는 정신없이 집으로 줄다름을 쳤다. 두툼한 외투자락 안에 무엇인가를 감춰 들고 있었다. 심장이 몹시 뛰고 있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외따로 떨어진 오두막집에서 무언가를 훔쳐나온 것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잔느는 외투 안에 물건을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내려놓고 얼른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는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다 주저앉았다. 침대 끝에 이마를 기대며 엎드렸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몹시 흥분해 있었다.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몹시 번민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이따금 말을 끊어가며 외쳤다. 그이가 뭐라고 할까?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차라리 그이가 나를 실컷 때려 죽이라도 했으면. 그 순간 문소리가 났다. 누가 온 것 같았다. 잔느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도 아니었어. 하나님, 저는 어쩌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떻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지. 잔느는 생각에 잠긴 채 오랫동안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갖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부대끼고 있었다. 어느새 비는 멎어 있었다.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으며 바다도 으르렁대고 있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축축하면서도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살갗이 검게 그을고 키가 큰 어부가 찢겨지고 물에 젖은 그물을 질질 끌며 안으로 들어섰다. 잔느, 이제야 돌아왔소. 그가 말했다. 이제야 오셨군요. 잔느는 대답을 하며 일어섰으나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참으로 끔찍한 밤이어서 이렇게 지독한 날씨라니. 그러게요. 무서운 날씨였어요. 고기는 좀 잡혔어요. 망했어. 아주 망했어. 고기는커녕 고기 꽁지도 걸리지 않았지 뭐야. 그물만 찢기고 말았지. 그렇게 지독한 폭풍우라니. 정말 지난 밤 같은 폭풍우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악마같이 몸부림치면서 배를 공 놀리듯 하더라고. 금방이라도 밧줄이 끊어져서 배와 함께 파도에 묻혀버리는 줄 알았어. 목숨만 살아서 돌아온 것도 천만다행이지. 근데 당신은 혼자서 무엇을 하며 지냈소? 어부는 그물을 한 구석에 놓아두고 난로 옆에 앉았다. 잔느는 다시금 새파래진 얼굴로 말했다. 전 여기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지요. 바람소리가 어찌나 심했는지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고 당신이 걱정되었어요. 그랬을 거야. 정말 엄청난 바람이었거든. 남편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부부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잔느는 몸을 떨며 죄 지은 사람처럼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제 저녁에 당신이 다녀온 뒤인 것 같아요. 죽을 때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차마 눈도 감을 수 없었을 테니. 아직도 젖먹이인 아이들을 둘이나 남겨놓았으니 말이에요. 작은 놈은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아기이고 큰 놈은 이제 겨우 기기 시작했는데. 잔느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은 눈을 껌벅거렸다. 선량하고 정직한 그의 얼굴이 엄숙하고 진지해졌다. 정말 안 됐군.
딱 한 일이야. 그가 자신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쩌지? 우선 어린 것들을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 얼른 가서 애들을 데려오자고. 그러나 잔느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왜? 어린 것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아? 잔느, 왜 그래? 잔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곤 말없이 남편을 침대 곁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이불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거기에는 이웃집 죽은 과부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